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어, 의미, 아리까리하거나 제대로 이해 안 되는 건 다른 시어 보면서 단단하게 쌓아가세요, 내용.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스톱하시고 다 푼 분은 파랑색 점하시고 12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은 문제 수 고려했을 때 12분이면 사실 뭐 엄청 늦은 거 아니거든요. 12분이어도 충분히 뭐 납득할 만한 시간이에요. 이게 워낙에 문제 수가 많아서 텍스트 양도 이 적은 편 아니고 시 중에서는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을 더 풀려면 몇 분 정도 잡아야 돼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르긴 하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진짜 아무리 저해도 뭐 최근 난이도 고려했을 때는 사실 거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써도 괜찮아요. 문학이 어려워서 요새. 몇 문제지 문학이? 30분 썼는데도 더 못 풀었는데. 아니 근데 그보다 더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자기가 독서를 언제 해치울 수 있냐 거기에 달린 거라서. 독서나 아니 문학만 남겼을 때 딱 30분 남았었거든요. 근데 더 못 풀었어요. 언제? 5월 때. 5월 모의고사? 풀 거는 꽤 맞았는데. 네. 지금 이게 5월 여름쯤 되면은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어웨이크랑 그걸 했으니까 이제 이거 하면서 그 주마다 배웠으면은 그거 이제 분석 플러스 여러분 실력의 양적 완화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버벅버벅 푸는 게 필요해요 이제는. 그래서 간쓰기 열심히 푸셔야 되는 거고 간쓰기 하나로는 부족해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번 주까지 하고 나면은 이번 주는 간쓸기 2번씩 풀어야 되니까 많지만 내신 끝나고 나면은 지금 간쓸기 말고 추가로 뭔가 좀 더 하긴 해야 돼서 5일차까지. 5일차. 그래서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1등급 클래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케이 답부터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1번 6번에 4번입니다. 이게 이제 그 대객변 패치 이전 이제 수능 문학 특인데 지문이 조금 어렵긴 한데 지문 조금 집중 잘해서 잘 읽어내면은 문제 풀 때는 사실 굉장히 깔끔하게 툭툭툭 풀리는 게 이제 그 특징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 스타일은 당연히 최근 거는 더 훨씬 더럽습니다. 훨씬 더러워요. 근데 이 일부 나는 거기 동의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24년도 이후 수능 그 변환 꼬라지가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과연 그 수능 그 저기에 맞는 문제인가? 난 아니라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이게 외압이 가해지다 보니까 어려워지거나 쉬워지는 거 그거는 뭐 이해한다 치더라도 너무 인위적으로 좀 부자연스럽게 이제 난이도 조절된 느낌이 좀 있어서
독서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막 약간 지역적으로 내는 게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수학 능력 시험과 수학 능력과 독서 관련된 역량이 뭔 상관이 있나 싶고 문학도 마찬가지로 이게 요즘 이제 23세 이후로 국룰이 뭐가 되냐면 비문학처럼 문학을 읽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제 저번에도 강조했다시피 변화 양상 위주로 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솔직히 말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이 수능이거든요. 아까 브레턴 우즈 바로 뒤에 이게 바로 뒤는 아니고 두 개 뒤였나 이게 있었던 거죠. 바로 뒤였을 수도 있겠다. 그러고 그 바로 앞에는 해겔 지문이었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년도 그냥 아무것도 못해 그냥 두드려 맞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개토 나오는 독서를 풀고 만난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독서 지문 하나도 그 별로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보험 뭐 연관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물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이게 약간 이 백투 베이직 느낌이 있는데 이제 내가 그 현대시랑 고전시 처음 설명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열심히 장면을 떠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두 번째로 국어 시험에서 생각보다 너네가 이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좀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기억력이거든요. 국어적 역량 그 다음 바로 중요한 게 기억력이야. 왜냐면은 이거 읽으면서 이제 앞에 부분이랑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독해를 잘했다면 그 장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뒤에 다른 부분을 읽을 때 앞에 있는 장면의 연관성을 잡아낼 수 있는 게 이제 뭐 이제 기억력 혹은 사고력일 텐데 근데 이제 그 기억을 한다라는 건 각 연을 읽으면서 이미지로 떠올렸을 때 그게 제일 효율이 좋아. 기억을 하기 위해서 굳이 표시할 필요도 없고 읽으면서 이미지로 딱 만들어 놓으면 기억하기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기억을 할 때 그림 기억하는 게 훨씬 쉽지 글 기억하는 게 더 어렵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이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시는 함축적인 예술이라서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여기서 구겨진 하늘이 묵은 얘기책을 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걸 글로써 이해 못하는 거지. 이걸 그냥 구겨져 있는 그 이야기책이랑 하늘 두 개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은 거야. 생각의 가성비가. 돌담물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그러니까 돌담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그러니까 이제 날개 밑에 황혼이 묻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만약에 너무 이 시랑 소설을 텍스트로만 읽는 사람들은 세 번째 줄부터 사실 약간 그 이해가 소화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이 지금 밤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쥐가 날갯짓을 하는데 그 뒤로 황혼이 보이는 그 모습을 박쥐 날개 밑에 황혼이 묻어 있다고 표현을 한 거겠지. 이거를 그냥 글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해독하려고 하지 말고 그려 그냥 이 심상을 그리라고 부탁이니까.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한 폭 조미치. 그러니까 이게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한 폭 조미치. 이게 여기가 그냥 호롱불이 켜졌구나 이러면 이제 그 딥하게 못 읽는 거예요. 앞에서 박쥐 날개 밑에 황혼이 묻혀 왔다는 장면이 있고 그럼 여기서 호롱불이 왜 켜는 거겠어? 여기서 그래 어두워졌으니까 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했을 때. 너무 당연하게 그렇구나 당연히 불 켜야지 이렇게 이해되는 게 매우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고 고향을 그린 묵화 한 폭 조미셔에서 묵화 그림이 이제 조미셔다라는 거 오래됐다라는 거고 그림이라는 거고 묵화니까 수묵 담채화 할 때 그 묵화거든요. 먹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밤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개가 당연히 어두운 이미지 얘기하는 건 알 수 있고 심지어 그걸 몰랐다 치더라도 이게 묵화니까 그림이구나 이것만 잡아갔어도 뒤에서 조금 그나마 약간 어떻게 헤쳐나갈 수라도 있어. 왜냐하면 이 뒤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이러잖아요. 묵화 화살표 출발해서 그림 조각을 꼽아. 지금 여기서 고향을 묵화라고 비유를 했고 뒤에는 뭐야? 그림 조각이잖아. 그럼 뒤에 이 장면들은 뭐예요?
그치. 고향의 장면들이야, 장면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이게 장면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때 낙화는 이 장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일종의 시간 순서를 갖고 혹은 선후 관계를 갖고 쭉 이어지는 시였고, 얘는 앞에서 이 고향을 좀 떠올린 다음에 그리고 장면, 이 가신에 나오는 장면, 그 다음에 젊은이 나오는 장면, 늙은이 나오는 장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 계절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있냐 하면 있긴 해. 근데 문제 풀 때 더 강조하면서, 아니 읽으면서 너네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이어진다 도 있지만 이게 각각의 장면이구나가 훨씬 더 중요한 이 뭐랄까 마인드셋이에요. 이거 보면서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그림 조각이라고 했으니까 묵화 한 조각 한 조각 얘기하겠구나.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계절의 흐름 있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선지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결국 핵심은 고향의 장면이구나. 이게 더 핵심이야. 왜냐면 이게 조지훈 낙과처럼 이거 어거지로 굳이 이으려고 하면은 안 이어져. 얘는 생각보다 선후 관계는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이렇게 막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약간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시에서 얘 관성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하고 읽으려고 하면은 꼬이는 거야.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으면 아마 대부분 이거를 가만 못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시가 보통은 이렇게 이런 시가 많긴 하거든. 너네가 기억에 잘 남는,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해본 시들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관성적으로 읽는 습관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 지랄 맞은 건 뭐냐면, 그렇다고 막 무조건 관성적인 걸 배제하고 읽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읽는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었을 때 맥락이 파악되는 시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아시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시도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가는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말매나물 캐러 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늘 고전시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묵화에서도 그랬지만 모르는 단어 나왔으면은 그냥 냅두고 아까 브레톤 우즈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 단어랑 다른 단어 사이의 관계, 더 편하게는 그냥 그 단어를 갖고 열심히 그림만 그려. 그냥 이게 뭔지 알게 뭐야. 알고 있는 단어만 갖고 오라고. 묵화에서 그림만 갖고 와도 되고, 말매나물에서 말매나물이 무슨 나물이니까 뭔 상관이야. 나무 캐러 갖고 오나 이것만 가져가면 된다고. 그리고 이게 가져가면 된다. 이제가 중요한 거지. 가져가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말매나물이 무슨 나물인지 모른다고 이게 못 읽는 게 아니잖아요. 준이야. 그쵸? 그래서 가시네들이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이게 지금 갑자기 빈바구니 얘기가 왜 나왔어요? 말매나물 캐러 갔는데 종달새 소리 홀려갖고 안 낀 거죠. 그쵸. 종달새 소리 미처 끄시고 빈바구니에 화살표 꼽아. 그러니까 이게 시가 연이 난이다 보니까 연 바꿀 때 머릿속에 그냥 날리지 마시고요. 앞에 장면 제발 생각 같이 하면서 그 위에 떠올리면서 읽어. 장면으로 그려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위에 거 계속 끌고 내려올 수 있어. 어쨌든 그래서 종달새 소리에 반해서 빈바구니 차고, 그러니까 이게 빈바구니 왜 찾지? 이거 종달새 저기 보느라 그랬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짠 두 뺨이에 모밀꽃이 피었고, 뺨 위에 꽃이 왜 핀 거야? 그쵸? 왜 부끄러운 거죠 지금? 빈바구니. 그치, 빈바구니인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고 방식이 중요한 건데, 이 가시네들이 얘네들이 말매 나물 캐러 갔죠. 그쵸? 나물 캐러 갔는데 이 종달새를 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캐지 못했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낀 거지.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두 뺨에 꽃이 피었구나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에서는 그냥 3면 딱 읽고 두 뺨에 꽃이 피었다고 하니까 부끄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풀리거든요. 근데 니네가 앞으로 볼 문학시, 현대시, 특히 현대시는 그렇게 순순히 의미를 내주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산모 때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나왔던 그 무슨 봄길인가? 그 지문 있었거든요. 그 토 나오는 거. 그 무슨 막 염소가 어쩌고 항구가 어쩌고 그 되게 난해했던 시가 있거든요. 그게 너네가 앞으로 만나야 될 시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 사고 과정을 거친 거랑 그냥 보고 두 뺨에 꽃이 피었으니까 부끄러운 건가? 라고 자기가 문제를 푼 경험에만 의존해서 감으로 때려 맞춘 뇌피셜로 읽는 거는 이제 그런 질문 나왔을 때 이제 작살이 나냐 안 나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맨날 아까부터 강조했던 단단하게 읽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이해하는 내용의 근거가 니네 뇌피셜이 아니잖아. 그쵸? 지금 뭐야? 여기 봐봐. 다 작품에 있는 단어죠.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 큰 차이를 만드는 건데 뭐냐면 자기가 하는 판단이 빨라질 것이고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거 자기가 한 판단을 의심하지 않게 돼. 니네 문학 풀면서 골라놓고 계속 고민하잖아요. 아니면 고르지 않고 고민하거나 이게 맞나? 아닌가? 고민하는 거는 그 선지 가지고 니네가 확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거를 그러니까 근거가 뇌피셜이 출처면 근거가 있더라도 그걸 니네가 확신을 못 한다니까? 못 골라요, 그거.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절대로 의심 안 할 수 있잖아. 니네들이 판단을. 그래서 이걸 탑재해야 된다고. 내가 목표가 그거라니까. 어쨌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암내강에 시래나무 밀려나니 그러니까 풍년이 든다더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서 뭔가 이거랑 연관된 소설이 나올 거죠. 나올 것 같아요. 시래나무가 밀려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간 몇 달에 서리빨 입조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자, 항구로 갔고 여기 뗏목 동그라미 치시고요. 항구에 화살표 꼽으시고 항구에서 서리빨 입조도 못 오면 화살표 꼽으시고 못 오면에서 바람이 분다에 화살표 꼽으세요.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넣은 바람이 분다처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징을 알아채기 힘든 게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재현아, 여기서 바람이 분다는 장면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사실 그걸 조금 기다리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모를 줄 몰랐네. 봐, 앞에 젊은이가 뗏목 타고 어디 갔어? 항구로 갔죠. 근데 지금 뒤에 어떻게 됐어? 못 왔죠. 그러니까 못 오면 바람이 분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못 왔다랑 바람이 분다랑 연관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바람이 부는 분위기는 뭐야? 그치, 굉장히 우울한 거죠. 쓸쓸하고 공허한 거야. 왜? 와야 될 사람이 안 왔거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해되는 게 위에 뗏목 있죠. 뗏목도 야 항구까지 나가서 배 타는데 이거 뗏목을 타고 가요? 돈 벌러 가는데? 작가가 왜 뗏목이라는 단어를 썼겠어? 그치, 불안함이야. 불안함. 옆에 쓰세요. 불안함이야. 불안함. 그러니까 이게 뗏목을 보고 이 단어를 보고 아 이거 불안한 거를 표현한 거구나라는 거를 잡아내려면 이게 막 너네가 자습서를 읽어야 되고 수특 사용 설명 읽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다른 단어에서 힌트를 얻으면 된다고. 그거 연습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보통 그거 못해서 현대시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문학 어려워하는 거야. 보통 이제 그냥 관성적으로 읽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산모 그 문제가 어려웠던 포인트가 제목이 봄길이었고 봄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봄을 굉장히 자기가 몸에 지기 버거운 걸로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서 애들이 약간 얼탄 거야. 봄길이면 분명히 좋은 걸 텐데 왜 여기서 무겁다고 하지? 거기 이제 연결이 안 된 거죠. 이것도 현대시예요. 네. 264잖아요, 작가가. 그래서 근데 방금 그 되게 좋은 포인트였던 게 이게 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장면을 이어내기가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이어내는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쉽게 잘 안 된다는 게 고전 시가랑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보통 1, 2학년한테 이 작품 할 때는 그 얘기를 내가 하긴 해. 고전 시가 있는 것처럼 읽으라고 하긴 해. 어쨌든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삭을 왜 피로 가꿨다고 표현하겠어? 하필. 열심히. 그치, 이게
단순히 노력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 거죠. 그쵸? 땀이라고 해도 되거든? 우리 그때 그 흥부부부상이랑 낙화할 때, 특히 흥부부부상에서 내가 물살이랑 웃음의 의미 얘기할 때 앞에 있는 단어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제 박을 가르기 전에 있는 웃음살이라고 이제 얘기했잖아. 근데 흥부부가 박을 가르면 돈이 나오는데 돈이 나오기 전에 있는 웃음살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중요하다. 황금 벼이삭이나 금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웃음살은 그 물질적인 풍요랑 상관없는 거구나라는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설명할 때 무슨 막 작가가 어쨌고 무슨 시대적 배경이 어쨌고 그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텍스트로만 얘기했잖아요. 지문 피셜로만 얘기했잖아. 그게 핵심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답을 문학 시험에서 답을 만드는 근거. 그러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지문에 있어야 돼. 지문에 있던가 보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뇌피셜을 활용하는 거는 좋아. 근데 도움까지야, 도움까지. 왜냐하면 이게 이런 어려운 시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 시어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이 언제 또 필요하냐면은 선지 최종 판단할 때, 고민될 때, 니네 4, 5번 갖고 고민할 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 진전이 있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고민하고 있어. 염려하고 있다니까.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내가 가슴으로 느끼기에 더 정답 같지? 이거 고르잖아. 그렇죠? 지금 뜨끔뜨끔하죠? 여기 아주 철철 피가 나죠? 내가 그랬거든. 그렇게 고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의문사 당하는 거야. 의문사 당하고 맞아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틀려도 왜 틀린지도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단단한 독해가 필요한 거야. 그때. 아시겠죠? 그 최종 결정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니네가 고르는 게. 그리고 공부할 때도 저게 있어야 내가 얘기했잖아. 파랑 채점하는 이유가 저거라니까. 그래야 니네가 어디서 잘못된지를 찾아서 그걸 고칠 수 있다니까. 사고 과정을 고쳐야 돼요. 지문이랑 선지 있으면은 이거 안 나와 시험에. 니네 시험에 안 나온다고. 니네 시험장에 들고 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 사고 과정밖에 없다고. 그럼 얘를 공부해야지. 왜 얘를 공부하고 있냐고. 애들 다 이거 하고 있다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 이걸. 내가 그게 한이 돼서 강사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 여기만 자꾸 수업하는 거야. 자꾸 뭘 보든 간에. anyway. 어쨌든 그래서 뇌피셜은 도움까지 받으셔야 하고 이제 결국에 보기나 지문에서 지문 피셜, 오피셜을 찾아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내신이라고 하면 수업 내용까지 보통 근거로 써먹을 수가 있겠지. 강의, 교재, 그 다음에 프린트 뭐 이 정도인데 너네 경우에는 그나마 수능 특강이 연계가 되니까 이때까지 그 현대시 한계 연계는 무조건 국룰이거든요. 안 깨졌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깨졌거든. 그게 무조건 국룰이긴 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정도? 근데 이것도 막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에 나온 것만 근거로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엔 시험지 위에 다 정답이 있어. 그거 찾아내기 하는 거야. 전국적으로 몇십만 번 모아가지고 시험지에서 정답 근거 찾아내기 놀이하는 거라고. 문학적 역량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니네 문학적 역량 키우려면은 글 읽고 글 쓰는 거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그 공부를 하고 싶으면 프랑스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망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뽑을 놈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두 개가 매우 중요하다. 어쨌든 근데 얘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국어 잘하는 놈은 수특 안 봐도 맞춘다고. 어쨌든 잘하면 니네 그 조광일 그 가사에 나와요. 실력이라 스킬을 써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력만 좋으면 뭔 상관이야. 연계가 되든 50이 되든 100이 되든 2000%가 되든 뭔 상관이야. 맞춤 장땡인데. 아시겠죠? 실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얘기하는 이유가 정답 근거는 결국 이 둘 중에 하나 있다. 이거 찾아내는 연습하면 된다. 무조건 숨겨놓기 때문에. 저거 안 숨겨놓으면 전국적으로 논란되기 때문에 숨겨놓는 거야. 난 그거 가르치는 거고. 어쨌든 그나마 이제 이 학력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답 찾기 놀이를 하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국어 실질적 역량과 연관이 있게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바람이 분다. 피로 갖고 이삭이 참새로 날아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피로 바꿨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참새로 날아갔대요. 이게 봐, 너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동시 중에 그런 게 있거든. 뭐 벼이삭 참새가 물어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 너네 그 예전에 했던 교과서에 있는 거 중에 막 그런 거 있어. 그 무슨 감나무 있으면 맨 위에 건 까치밥으로 남겨놔라 뭐 이런 막 그런 걸 다룬 신화 이야기 있거든. 그거랑 이거랑 결국에 팩트는 같은 거야. 그쵸? 새가 물어간다라는 건. 근데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피로가꾼 때문에 나오는 거야. 피로가꾼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단한 독해, 시어와 시어를 연결한 독해가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좌절스러운 상황인 거지. 그 다음에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여기도 이제 어린 놈이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이 굉장히 건장한 사람일 것이고, 북극을 꿈꾼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랑 상관이 없는 아주 먼 곳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죠 그거는. 근데 만약에 추가로 이거를 내가 그냥 생각해보면 북극곰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북극곰이 북극에 못 가는 걸 꿈꾸고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 좀 뜬금없긴 해서 그 뉘앙스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학에서 해독하려고 들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게 그냥 읽어서 자꾸 해독하려고 하면 이거 안 풀려요. 이거 니네가 작가가 아닌 이상 안 풀린다고. 그 다음에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그러니까 여기서 벽에 서린 거는 입김이에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 그래서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이제 동리에 밀고자 하는 강물조차 얼붙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입김도하고 연을 바꿨죠. 그렇죠? 늙은이와 사는 입김도 하고 벽에 서려 하고 연을 바꿨잖아. 두 개 분명히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거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막 행간 걸침, 행간 걸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약간 그 템포 조절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법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표현법 갖고 뭘 의도했나는 나와 보통. 어쨌든 그래서 성에 끼는 한겨울밤은 동리에 밀고자 하는 강물조차 얼붙는다. 그러니까 지금 피로 가꾼 것도 이 뒷부분은 굉장히 이 뭐랄까 그 점점 더 차가운, 슬퍼지는, 뭔가 공허한, 부정적인 느낌으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없어진 여기 장면부터. 그래서 고향의 장면이야 결국에. 고향의 장면인데 이 종달새 어쩌고 가시네 얘기할 때랑 젊은이 얘기할 때랑 늙은이 얘기할 때랑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하면서 이 시의 분위기와 정서에 대해서 너네한테 설명해줬지만 작가 얘기나 시대적 배경 같은 외부 지식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니네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에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온 산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해 앉았대요. 등지고 앉았다니까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근데 장거리가 뭘까? 장거리. 이게 지금 장거리를 등지고 앉은 뜻은 뒤에 읽어보면 사람은 맨날 변에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온 산이 아니냐 이러죠. 그럼 얘가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그럼 장거리는 시장거리겠네.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서 약간 의심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가에서도 그렇고 나에서도 그렇고 뭐 독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제 그 어떤 지문을 다루는 거는 테마나 아이디어 위주거든요. 이걸 풀 때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태고로부터 부끄러운 산이 아니냐 하고 밑에 고요하고 너그러 수한 데다가 보옥을 갖고 자랑하는 경우한,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약간 흠칫해야 돼. 왜냐면 지금 주제를 너무 쉽게 줬잖아요. 주제를 너무 쉽게 줬어. 그치? 이게 시를 읽었을 때
이게 주제 자체가 어려운 시가 있거든. 읽었을 때 이 파악하기 어려운 시가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는 그런 시가 있어. 근데 반대로 이게 매우 뚜렷한 시들도 있어. 시험에 나온 것들이. 이거는 공짜로 주는 시가 아니고요. 시험 포인트, 출제 포인트가 주제가 아니라는 소리야. 출제 포인트는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두 가지 이유라니까. 첫 번째, 문학적으로 중요해야 되고, 두 번째, 니들이 못하는 거여야 돼요. 니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출제가 잘 안 된다고. 되더라도 그냥 주는 문제로 준다니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왜 이게 내가 요즘 나오는 문학 그 고난도 문제랑 비슷하다고 하냐면은, 이 나시에서 중요한 거는 변화 양상이야. 변화 양상이라고. 지금 주제는 이미 정해졌어. 정해졌다고. 뻔해요, 이미. 그치? 그럼 니네 이거 뒤에 읽으면서 주제가 뭘까? 이러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장면이 나오나? 무슨 이야기를 하나예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많이 쌓였으면 그 생각할 수 있지만 산이 좋다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유 이야기를. 계속 다른 이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뒤에 나오는 문제도 그걸 물어보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 가 지문에서의 아이디어는 뭐 시어를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 거의 고전시가 읽을 때나 마찬가지로 단단한 독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나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거 지금 주제는 너무 쉽게 던져주고 있고 근데 같은 주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그래서 다른 이유들이 나와. 그래서 어떤 이유들이 나오나, 어떤 시적 대상을 갖고 어떤 이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이유들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그게 변화 양상인 거야. 이 시의 내용의 변화 양상. 이꼴 출제 포인트. 봐. 산을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작품에서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산은 그쵸? 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 그쵸? 이 밑줄 끊고 쓰세요. 이유 1번이야. 이유 1번. 그리고 보통 내가 어떤 이제 아이디어 얘기할 때는 이 작품의 아이디어나 이 작품에서 중요한 테마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모아놨다가 복습할 때 그 보세요. 그 아이디어 떠올리면서 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 열심히 수집해 놓으시면 그게 다 너네가 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이 가이드 법칙이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건 지금 변함없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쵸?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데요. 이게 이유 2번이죠, 지금. 근데 중간에 수하는데 이거는 한자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유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여기 밑줄 끄시고요. 이건 이유는 아닌데요. 뭐랄까 변화 양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포괄적일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시에서 변화되는 게 아까 앞에서 이유를 얘기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유가 아니라 이 마음가짐이죠. 산에 대해서 나 배우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게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특정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대놓고 자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정서, 자기 행동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건 당연히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고 중요한 이유가 되게 많아요. 이 대목은. 왜냐면은 그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는 이거 자체도 다른 작품에서 많이 안 나온 거거든. 보통 이제 흔히 자주 읽는 작품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변했다고. 화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주제는 정해졌어 이미. 주제는 정해졌다고. 근데 좋은데 어떻게 좋고 뭐가 좋고 이 얘기를 자꾸 바꾸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
앞에서는 산이 좋은 이유를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산을 어떻게 좋아하겠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그게 나온다. 니네 선지 그거 나온다 있어요. 그거 뒤에. 풀 때는 몰랐겠지만. 그 다음에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니. 여기도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이 그 품 안에서 자라났고 거기에 가서 또 묻힌다라는 거. 그래서 옆에 순환이라고 쓰십시오. 순환을 쓰시고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이거 뭔가 순환이 되는 그런 대목을 얘기하고 있네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해가지고 이게 이 기준이 뭐냐면 흔히 우리가 보통 내신 때 특히 1, 2학년 때 다루는 문학 작품이 있죠. 걔네는 대부분이 그 당시 시대상 혹은 시나 이 문학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을 교과서에 실어 놓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갈래의 특성 뭐 이러면서 뭐 극갈래 특성 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다. 그다음에 무슨 뭐 현장성이 있다. 뭐 관객과 소통한다. 그런 게 있으면 그 장면이 있는 작품을 넣어놔. 꼭. 그게 교육청 출판사 피셜이에요. 교육청에서 가이드를 정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대목을 가르칠 거예요 하면은 출판사가 그걸 가르치기 좋은 작품을 넣어놓는 거야. 그냥 대충 지들이 좋아하는 게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때까지 1, 2학년 때 배운 작품들은 이런 작품이라는 거지.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의 변주형일 때가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 약간 내가 이 대표 유형처럼 알고 있던 거 예를 들면 막 윤선도의 만흥, 송미곡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느낌이 다르다 하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그 작품의 특성이겠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네의 국어 실력을 알고 싶으면 이 작품에서 지문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 지문이 갖고 있는 공통점,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이랑 갖고 있는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니야. 공통점이 시험에 나오냐? 나와요. 근데 킬러 파트냐? 그렇진 않아 보통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에서 나오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애들이 알고 있거든 보통은. 그러니까 확인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럼 보통 진짜 등급이 갈리는 킬러는 여기인 거예요. 왜? 니네들의 국어 역량을 보려면 이 시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뭐야? 얘가 차이점을 알고 있다는 건 이 시를 제대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중요한 거야. 읽을 때 니네가 작품 읽을 때 이거 다른 작품에서 잘 못 봤던 표현이다. 잘 못 봤던 내용이다. 잘 못 봤던 서술이다. 그러면 그거 잡아놔야 돼요. 왜? 그거 나오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쳐 있어 달이 놓는 산. 달이 놓는 산 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이랑 달이 놓는 이거 이 세 구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밑줄 그어 놓으세요는 너네가 무슨 뭐 내신 수업 때처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읽을 때 여기에서 니네가 너네의 레이더가 발동했어야 된다는 소리야. 너희들이 스파이더 센스가 팅글링 했어야 된다는 소리야. 만약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신경을 안 썼구나. 근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러면 다른 시 읽을 때 이거 그때 봤던 그런 서술이니까 여기는 신경 써야지. 이게 성적 느는 원리예요. 이게 성적 오르는 원리. 재현 알겠죠? 내일라서 그만하시고요.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사나.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품이 내 고향이다. 밑줄 끄시고요.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하는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이것도 당연히 주의하실 거고요. 꿈 같은 산 전기를 그리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미역취 한 이파리랑 꿈 같은 산 여기 있죠. 이 두 줄 말고 나머지 선지 근거로 다 써먹어요. 근데 이 두 줄은 안 썼거든요. 왜냐면 이거 두 줄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풀냄새가 이 상긋한 산 내음새 이런 식의 서술 보통 1학년 이 자연 다루는 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서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마 굉장히 확질 나오는 그런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이 담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이고 진짜 개억울하네. 진짜 왜 56분이죠? 개억울하네. 지금 일단 봐. 여기 다에 탄식하면 말아야 다 동그라미 치고
공교함과 졸렬함에 화살표 꼽아. 밑에 맨 밑에 공교함과 졸렬함. 그 다음에 공교함과 졸렬함에서 화살표 출발해서 중약 다음에 그런데도에 화살표 꼽아. 그래서 여기 지금 다랑 뒤에 문제 푸는 이 파트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게 지금 이 always 이 교재 자체가 애초에 하면서 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얘기를 베이스 말고 실전적인 얘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다.